상식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뭐 이런 시장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세가 엄청 내려갈 거야 막 이렇게 예측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 딱 요즘에 거래량은 좀 어때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좀 늘어난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추세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쨌건 입주장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어디가 되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 약간 이런 인식보다 갑자기 막 급매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교차할 것 같아요. 2026년도 한 해는. 예, 왜냐면 이 사람들은 들어가야 되고 팔아야 되고 급하니까 급매로 내놓는 세대들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래들도 이제 찍히면서 전체적인 그 증감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광주가 26년도는 당연히 이제 좀 떨어지게 나올 것 같긴 해요. 매물량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거래량도 그럼 그에 비해서 늘어난 건가요? 아, 매물량이 그거는 이제 내가 어떤 대상 아파트 단지를 보느냐에 따라 느낌은 다 달라요. 근데 이거는 전체 평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최근에 고가 아파트들이 막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났어요. 좀 떨어진 것들이 막 사람들이 막 샀어요. 근데 또 갑자기 여기가 또 조용해요. 근데 또 갑자기 또 어디가 움직여 봤더니 그것보다 약간 인력 낮은 이런 데서 또 거래량이 막 나와요. 이게 순차적으로 이 시장에서 계속 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지만 보고 분위기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거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거래량이 그래도 중요한 게 그래도 전체적인 거래에 대한 포커싱이 되니까 그러니까 좀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죠. 거래량이라는 게 어떤 기준 거래량이에요? 전체 거래량이에요? 이거는 아파트 매매만. 아파트 매매 거래량. 실질적으로 매매만. 이제 분양권성 거래는 그냥 저 아파트 거래량 이렇게 뜨고, 통계 용어가 사실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거는 순순히 아파트만 매매, 뭐 증여 상속 이런 것들은 이제 포함이 안 되고, 아까 다시 여쭤보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한 건가요? 분양권은 살짝 주춤한 상태고 지금 현재 이제 아파트 거래량은 그렇다고 이게 눈에 띄게 느는 건 아니다. 근데 전체적인 평균치보다는 사실 굉장히 많이 내려온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광주만 그러냐? 다른 지역들도 다 그렇다라는 거죠. 특히 서울은 뭐 말도 못하죠. 근데 서울은 네. 또 요즘에 뭐 전세가 아예 씨가 말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갖고 저도 찾아보니까 네. 광주도 엄청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광주는 그렇게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이게 다주택자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양상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정책의 어떤 효과는 전월세가 이제 없어지는 효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지불식간의 일이 아니고 2년 전부터 광주도 그랬고 다른 지역도 계속 그랬고 근데 서울은 유독 지금 최근에 이제 5월 9일 이후로는 양도세 중과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예 다주택자들은 팔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강남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서울 전역이 다 그렇고 그리고 경기도권도 12개 구역이 지금 조정으로 다 묶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이게 거래를 못 하니까 당연히 전월세 매물도 없는 거죠. 그 문제는 전월세 가격이에요. 광주도 지금 다행히 입주장이 몰려서 하는데 사실 입주장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사람들이 그래요. 입주장 때 전세 22년도, 24년도 때처럼 전세가 엄청 내려갈 거야. 막 이렇게 예측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 딱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때처럼 막 가격이 엄청 내리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전세 가격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리고 전월세 매물도 예전에 비해서 입주장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약간 느낌상. 제가 1억 9천에 전세를 내줬는데 지금 거의 2억 2천에 막 이렇게 한두 개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전세가율이 지금 광주가 제일 높거든요.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이게 정말 상식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매매 가격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전세가율 높은 거 왜 높냐?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거의 목적은 있으니까 이제 전세가를 놓긴 놓는데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 전체적인 평균이 뭐 70%가 넘어가고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세대가 1000세대가 넘는데 저희 평수 전세가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아예 전세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딱 느껴지더라고. 그 얼마 전에 모아일가가 거기도 이제 교대형 모아일가 거기도 이제 입주를 이제 하죠. 근데 전세가 4억에도 거래가 되더라고요. 전세가 지금 입주장인데 입주 시장 시작도 안 했는데 4억에도 그게 거래가 되대요. 좀 신기합니다. 이게 좀 처음 보는 상황이에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전월세 이제 구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부담이 있으신 거겠죠. 그 가격을 적응하시는 이유가. 예. 만약에 그런 부담이 없다면 아유 한번 기다려 보지 뭐 이렇게 갈 텐데 뭔가 부담이 있으시니까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서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확실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전월세가 매물이 없어지면 결국에는 월세 가격 올라가고 전세 가격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진짜 뭐 전세도 못 들어가 월세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월세는 가격이 올라. 어찌 보면은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좀 더 안 좋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좀 생깁니다. 결국에는 뭐 전세 약간 소멸 정책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전세가 없는 다른 나라 선진국들은 어떠냐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미국 같은 데는 양극화가 말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서울은 이미 지금 시작이 됐고요. 예. 근데 광주라고 안 올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지금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은데요. 예전에 그래 뭐 전세가 없으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래서 전세 이거 갭 투자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저도 일각 동의는 합니다. 예, 동의는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과연 이게 맞냐 틀리냐 선이냐 아니냐 규정하기 이전에 이 시장의 어떤 프레임을 보면 사실 내가 만약에 소비자다, 시장 갔다, 근데 물건이 세 개다. 세 개일 때와 두 개일 때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맞아요. 세 개일 때는 서로 경쟁을 하는 게 많으니까 약간 가격의 미래의 가치가 분산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하나로 줄어든다? 그러면 오히려 얘네들보단 가격이 얘네들이 더 비싼 게 맞거든요. 상식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전세 나쁘다 그래서 전세를 없애는 게 과연 좋은 것이냐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전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이지 않을까. 지금도 문제가 많긴 많지만 전세가 종말이 오는 거를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없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예. 근데 이게 왜냐면은 다주택자들도 뭐 집을 두 채를 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주택자들도 갖고 있을 의미가 있어야 갖고 있는 건데 더 이상 의미를 안 만들어 주는데 이거 갖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래요. 이제 뭐 어쨌든 다주택자들 없어지면 짐이 남아 돌겠네. 뭐 이런 생각하는데 약간 그거는 약간 진짜 산수 같은 계산인 방식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 광주에 전월세 사는 비율이 40%나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월세를 살고 있어요. 예. 근데 이분들은 언젠가는 이제 또 다른 집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전월세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 40% 정도 되면은 광주에 한 28만 호 세대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월세 매매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집 사는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경향이 많아요, 진짜로. 전월세는 하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이거 전월세 해서 답이 아니겠다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매매로 밀려 나가는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전월세 사는 게. 그럴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전세 대출은 그래도 그대로 나오죠. 그것도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DSR이라든가, 뭐 이런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구체화해서 좀, 지금 실제로는 예전에 비해서는 총 대출액은 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요건들이 계속해서 더 붙으면서 전월세 대출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되게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